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았는데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형제의 환갑잔치에 꼭 참석해야 할까요? 솔직히 그 집안 사람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이 늘어납니다. 경조사 초대장은 쌓여가고 부조금 봉투는 두터워지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가면 피곤하고 안 가면 미안하고 가도 후회하고 안 가도 찜찜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이 구절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형식적 예의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예의입니다. 오늘 제목인 경조사, 가지 마라 반드시 후회한다는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의미 없는 형식에 끌려다니지 말고 진심이 있는 관계에만 시간을 쓰라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명언을 통해 중장년과 노년의 우리가 경조사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조사는 가지 말아야 후회가 없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가장 강조한 것은 예였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예는 단순히 형식이나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논어 8일편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는 사치보다는 검소함이 낫고 상례는 형식보다 슬픔이 낫다. 당시 귀족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화려한 장례를 치르고 성대한 제사를 지냈지만 정작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잔치에 가서는 값비싼 선물을 주면서도 그 친구가 어려울 때는 외면했습니다. 공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형식만 갖춘 예는 예가 아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던 사람의 결혼식에 갑니다.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의 장례식에 갑니다. 마음도 없으면서 부조금 봉투를 챙깁니다. 왜 갈까요? 안 가면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나중에 내일 때 안 올까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입니다. 공자는 바로 이런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마음 없이 가는 경조사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상대에게도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쌓인 관계는 허상이고 결국 후회만 남는다. 논어 옹야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 염유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에 그만두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구나.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가 정말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못 가겠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 가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본심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과 진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서 가기 싫다. 형식적인 자리에 가서 억지 웃음 짓고 싶지 않다. 내 시간과 돈을 그 사람에게 쓰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솔직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공자는 진심 없는 예의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마음도 없으면서 경조사에 가고 형식적으로 축하하고 돌아오는 길에 후회합니다. 왜 갔을까? 시간만 버렸네. 그 사람, 내가 힘들 때 연락 한 번 없었는데 부조금만 보냈어도 될 걸 괜히 갔어. 이런 감정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간 건데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경계한 예가 아닌데 억지로 행동하는 것의 부작용입니다. 60대 후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직장 동료의 경조사는 물론 친척, 이웃, 심지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경조사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부조금도 넉넉히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많은 경조사에 다녔는데 정작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 선생님이 챙겼던 사람들 중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온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금방 떠났다는 점입니다. 김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들에게 경조사 단골 손님일 뿐이었구나. 김 선생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경조사에 가는가? 내가 가는 경조사는 진심이 담긴 자리인가? 아니면 의무와 체면 때문인가? 공자는 논어 위령공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십시오. 하지만 나중에 내가 받을 게 있으니까 안 가면 체면이 깎일까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간다면 그것은 공자가 말한 소인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경조사 초대를 받았을 때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과 진심 어린 관계인가? 이 사람이 힘들 때 나는 옆에 있어줄 사람인가?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상대에게 의미가 있을까?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가지 않는 것도 예의입니다. 대신 정중하게 사정을 말하고 부조금이나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공자는 논어 자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에게는 인이 드물다. 형식적으로 웃으며 인사하고 마음 없이 축하하는 것은 진정한 예의가 아닙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사정을 말하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것이 더 큰 예의입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인생은 유한합니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챙길 수 없습니다. 공자는 논어 하기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섬기되 부드럽게 간하고 뜻이 따르지 않더라도 공경하며 원망하지 않는다. 공자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이 친구, 그 다음이 동료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예의입니다. 중장년과 노년이 되면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인가? 이 관계는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자문하며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중요한 사람의 경조사에는 반드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조사는 정중히 양해를 구하십시오. 경조사는 관계 확인의 자리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나이는 알아야 한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다. 이 말은 경조사에도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경조사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고 환갑은 인생의 성취이고 장례는 이별의 순간입니다. 그런 자리에 진심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만 나타나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그러니 가실 거라면 진심으로 가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짧게라도 들러서 진심을 전하십시오.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가지 마십시오. 마음 없이 가는 것은 상대에게도 신뢰이고 자신에게도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형식적 관계를 유지한 박 선생님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예의 바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부르면 가고 경조사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된 지금 박 선생님은 외롭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경조사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잘 지내시죠? 건강하세요 같은 인사만 나눕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습니다. 박 선생님이 아플 때 병문안 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경조사에 다녔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혼자였습니다. 반면 이 선생님은 다릅니다. 이 선생님은 경조사를 가려서 다닙니다. 정말 가깝고 소중한 사람의 경조사에만 갑니다. 대신 갈 때는 정성을 다합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선생님은 장례식장에서 3일을 함께 했습니다. 동창의 결혼식에는 진심 어린 축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웃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매주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 선생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모두 진짜 친구입니다. 이 선생님이 힘들 때 그 친구들은 모두 달려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70대 후반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공자는 논어 수리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뇌동하되 화합하지 못한다. 진정한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아는 사람 100명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친구 5명이 더 소중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다녀온 경조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슬퍼하며 진심으로 위로한 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혹시 대부분의 경조사가 가야 할 것 같아서 안 가면 미안해서 체면 때문에 간 자리는 아니었습니까?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배움입니다. 여러분의 경조사 이력을 돌아보십시오. 가서 후회한 경조사가 있습니까? 안 가서 후회한 경조사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서 후회한 경험이 더 많습니다. 마음도 없이 갔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오는 길에 허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안 가서 후회한 경험은 드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나중에라도 찾아가 사과하고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진짜 관계는 한 번의 부재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자는 논어 자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모실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조사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이 있는 관계에 집중하라. 공자는 평생 제자를 가르쳤지만 모든 제자를 똑같이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처럼 진심으로 배우려는 제자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이 시간을 쏟을 수 없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관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형식적 경조사 10번보다 진심 어린 대화 1번이 낫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경제적 여유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번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70대 최 선생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5년 전부터 경조사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인심 없어진다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형식적인 자리는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정말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쏟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랜 친구와 차를 마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자녀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동네 이웃과 산책하며 안부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형식적인 경조사에 끌려다니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공자는 논어 수리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진리를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인생의 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는가입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개의 경조사에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보다 10개의 경조사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조사 초대를 받으면 즉답하지 마십시오. 24시간 동안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이 사람과 진심 어린 관계인가?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나는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할 수 있는가?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십시오. 둘째, 관계의 우선순위 목록을 만드십시오.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1순위는 가족입니다. 부모, 형제, 자녀의 경조사는 최우선입니다.
2순위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친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3순위는 가까운 친척과 오랜 동료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의 경조사는 최우선으로 가십시오. 그 외의 경조사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셋째, 경조사에 가는 대신 평소의 관계를 돈독히 하십시오. 경조사는 1년에 한두 번입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차 한잔 하자고 하십시오. 안부를 물으십시오.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십시오. 그렇게 쌓인 관계는 경조사 10번보다 강합니다. 넷째,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많은 시니어들이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예의입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멀리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집안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면 됩니다. 진짜 관계라면 상대방도 이해합니다. 다섯째, 부조금으로 마음을 전하십시오. 경조사에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부조금이나 축하 메시지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송금도 편리합니다. 진심 어린 메시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힘내세요. 이 정도면 됩니다. 여섯째, 경조사 예산을 정하십시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경조사 비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 달에 경조사비로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미리 정하십시오. 그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가족과 절친한 친구에게 먼저 쓰고 나머지는 과감히 줄이십시오. 경제적 부담이 줄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일곱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장거리 이동이 부담스럽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더욱 힘듭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경조사를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형식적인 경조사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경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십시오. 특히 같은 날 여러 경조사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계의 깊이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20년 지기 친구의 결혼식과 1년에 한 번 보는 먼 친척의 장례식이 겹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진심이 있는 쪽으로 가십시오. 아홉째, 경조사장에서의 체류 시간을 조절하십시오. 모든 경조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마음만 전하면 됩니다. 결혼식이라면 식이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들러 축하 인사를 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장례식이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며 조문하면 충분합니다. 긴 시간 머무는 것보다 진심이 담긴 짧은 시간이 더 의미 있습니다. 열째, 경조사 알림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캘린더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일, 기일, 결혼 기념일을 미리 입력해 두십시오. 그러면 경조사가 갑자기 다가와서 당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11째, 공동 경조사는 함께 처리하십시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끼리 또는 같은 모임의 회원들끼리 경조사가 있을 때 함께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가면 부담스럽지만 여럿이 가면 마음도 편하고 교통비도 절약됩니다. 특히 먼 거리의 경조사라면 카풀을 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12째, 경조사 답례품은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경조사 답례품이 점점 고급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하러 간 것이라면 답례품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정중히 사양하는 것도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13째, 경조사 이후 사후 관리를 하십시오. 경조사에 다녀온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혼식이었다면 일주일 후쯤 신혼생활은 어떤지 안부 전화를 하십시오. 장례식이었다면 49제나 100일 즈음에 다시 연락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십시오. 환갑이나 회갑잔치였다면
일주일 후에 그날 정말 좋았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십시오. 이런 작은 배려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14째, 경조사를 계기로 관계를 재평가하십시오. 누군가의 경조사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진짜 온도입니다. 만약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만 대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째, 경조사비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조금은 마음입니다. 관계의 깊이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큰 금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더 큰 정성입니다. 또한 요즘은 온라인 송금이 보편화되어서 직접 가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16째, 자녀들과 경조사 방침을 미리 상의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경조사 참석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대신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자녀들과 상의해서 어떤 경조사는 꼭 가야 하고 어떤 경조사는 생략해도 된다는 원칙을 정해 두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73세에 돌아가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아래로 배우고 위로 통달한다. 나를 아는 이는 하늘뿐이로다. 공자는 평생 제자를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정작 본인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으로 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경조사 100번보다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이 더 소중합니다. 마음 없이 가는 경조사는 나를 피곤하게 하고 상대에게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함께하는 자리는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경조사 초대를 받으면 먼저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할 마음이 있는가? 답이 예라면 가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전하십시오.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의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진심이 없으면 가지 마십시오. 가면 후회합니다. 진심이 있으면 가십시오. 그 자리가 평생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공자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성현들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